오케이. 잠잠한 거 보니 이번엔 되는 모양이다. 자,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몇 년 만에, 한 4년 만에 처음인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광합성을 진도를 들어간다. 계속 여태까지 이 전에서 기말고사를 보게 되고 내가 한참 너무너무 분하고 원통했었는데 드디어 광합성을 들어가게 돼가지고서 다 여러분들의 덕택입니다. 그래서 자, 광합성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이거는 별게 아니야. 광합성이란다 참. 유기호흡. 광합성 문제 끝날 것이고. 유기호흡이라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숨 쉬어가지고서 에너지를 ATP를 대량으로 대박 내겠다는 그런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다면 ATP를 대량으로 생성하지 못하는데 산소 덕택이 아니지. 산소를 활용할 줄 아는 이상한 녀석,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같이 살자고 막 그래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다세포가 되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기호흡이고 우리가 유기호흡을 배우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가 숨 막히면 숨 못 쉬면 죽는 이유. 그걸 제 인식을 못하는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인식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왜 우리가 숨 못 쉬면 죽을까? 왜 물에 빠져서 한 5분 이상 되면 수영을 못하고 그러면 죽어야만 될까? 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와 여기가 ATP를 그러니까 모든 세포 조직이 다 ATP 합성을 제대로 충분하게 못하면 죽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데는 ATP가 그러니까 산소가 없이도 ATP를 조금만 생산해내도 그럭저럭 살아나가는 그런 세포들이 뭐 젖산 같은 거 만들어내가지고 그러나 여기하고 여기는 도저히 다량의 ATP를 생산해내지 못하면 금방 죽어버려야 되는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여기가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죽는 건데 그래서 그런 중요한 대사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있으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왜 우리가 항상 모든 일반 생물학 책에서는 정말 짜증나게 이 유기호흡이라는 것을 중간쯤 되면 득 내밀고 그 다음 챕터는 보통 이제 광합성 해가지고 둘이 나오느냐 각자가 서로 대표적인 대사작용인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을 대표하는 주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이화작용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견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서 동화작용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커리큘럼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호흡이 뭐냐? 포도당이 산화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왜 산화가 이화냐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친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화는 알겠는데 이화는 분해라며. 맞아. 이화는 분해야.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분해.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엔트로피가 높아지니까 자발적 반응이겠지. 그런데 왜 산화가 이화야? 라고 하는. 산화라는 얘기는 전자가 뜯겨 나가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뺏겨 나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산화를 통해 갖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자를 누구에겐가 헌납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야? 산소 아니야. 산소 아니면 누가 감히 내 전자를 가져가겠어?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포도당은 완전히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연소가 된다는 식으로 산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이산화탄소로 산화를 하고 그렇잖아요. 포도당이 원래 있을 때는 C6H12O6였기 때문에 일단 이 6개의 탄소가 이 6개의 산소하고 지금 서로 맞짱 뜨고 있었잖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산화탄소로 되면 뭐가 된 거야? 1대2로 지금 변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산소가 2배가 더 늘어난 거 아니야. 탄소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산화될 수가 없는 양팔에 전부 다 산소를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산화탄소의 구조니까. 그래서 산화가 완전히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물로 쳐주지도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유기물이 되려면 뭔가 유기물답게 뭔가 나에게 전자를 줄 수 있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산소는 덕분에 환원이 돼가지고서, 전자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환골탈태, 물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광합성이 아니라 유기호흡의 그런 개요이고, 뭐 이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한번 쓱 보면 아는 얘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산화가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산소하고 직접 탄소가 맞닥뜨리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 아까 보면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산화되는 건 맞긴 하지만 그 에너지 자체가 쭉 다 빠져나갈 때 전자의 형태로 쭉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자들을 탈출해서 그 전자들을 어떻게 누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 과정이 사실 중요한 것인데, 이 포도당에 들어있는 그 전자, 산화 과정에서 뺏긴 전자를 누군가가 임시로 맡아둬야 되는 그런 전자 전달 전자 전달 물질에 이제 유명한 것이 이 NADH라고 하는 물질. NAD라고 하는 물질이 전자는 보통 수소와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수소와 전자를 동시에 취득을 하게 되면, 그래서 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기쁨도 잠시뿐이지. 이 환원이 돼서 나 이제 전자 주웠다라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더 센 친구에게 가서 다 털리게 되는 과정. 나중에 가서 네가 가져온 전자 다 내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산소한테 혼납을 하는 과정이 이 유기호흡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자를 뺏기면 에너지가 방출이 될 텐데, 개념적인 얘기죠. 관념적인 얘기. 그럼 그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갈까? ATP 합성이라고 하는 동화작용에 이렇게 주입이 돼서 ATP가 합성이 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일 혐오하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가 나오면 몇 칼로리가 나온다는 얘기야 하는 식으로 주로 열량 계산하잖아요. 보통 흔히 잘 알고 688 칼로리. 세포 조직마다 다 들을 뿐이고, 그래서 이거 절대로 외울 필요 없고, 그래서 그냥 많이라고 하면 되지 무슨 칼로리로 계산을 해서 합니까? ADP가 포인트는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는 전체 포도당이 완전 여수되면 열량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되는데 거의 한 700칼로리 정도. 이거 킬로칼로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킬로칼로리니까 1킬로칼로리니까 물 1리터를 1도 올리는데 들어가는 그 정도의 에너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ADP가 ATP로 이렇게 이 동화작용에 필요한 열량은 고작 7킬로칼로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1대1로 치환하려면 너무 에너지의 낭비가 아니냐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 다 나도 생각이 있다. 한꺼번에 이걸 다 지금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야금야금 계단에 내려가는 식으로 이것을 산화시키는 거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점차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ATP 합성에 이르게 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거 표현을 캠벨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안 와닿지. 아니 뭐가 계단을 어떻게 내려간다는 얘기야 도대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 이것을 전달해 주면서 그러한 에너지 준위가 조금씩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그러니까 나눠서 어떻게 나눴다는 얘기야. 3단계로 크게 나눴다. 예를 들어서 유기호흡을 정리를 하고자 할 때는 유기호흡은 3단계에 걸쳐서 수행이 된다. 그럼 각 단계마다 이름도 이름이지만 일단 어디서 벌어지고 거기서 최종적인 그 결론이 뭐야라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끝나는 얘기거든요. 3가지 과정이 있어. 해당 과정, 글라이콜라이시스라는 얘기야. 당을 분해한다는 얘기야. 이거 별거 아니라 해당 거. 당을 분해를 어떻게 하냐? 파리바게트 같은 거 긴 바게트를 2개로 딱 쪼개가지고서 허탈하게 길어. 입에 안 들어가. 너무 커. 우리의 목적은 이
파리바게뜨 이 빵을 완전히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소화를 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일단 빵을 갖다 주니까 좋아가지고서 일단 물으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커서 안 되잖아. 안 들어가 입에. 또 뽀개는 게 끝이에요. 그게 해당 과정에서 끝나는 거야. 그래도 이거를 긴 거를 반으로 딱 뽀개니까 이거 이화작용이죠. ATP가 쬐끔 나와. 여기서 한 2개 정도. 그래서 뭐 이것만 갖고도 먹고 살 수는 있어. 네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가 만약 세균이고 네가 만약 효모고 그러면 뭐 그 정도만 먹고 조금 먹고 조금 살지 뭐. 욕심 부리지 말고. 해서.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거를 이 남은 조각이 난 2조각으로 난 빵을 이제 좀 더 갈아서 믹서에 확실하게 갈아가지고서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영양소를 다 빼먹어야 되겠다라고 철저하게 집요하게 추적을 하게 되면 2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이걸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여기서부터는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 세포질에서 그냥 일어납니다. 세포가 이렇게 딱 있으면 전체적인 유기호흡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지라고 어렴풋이 혹시 생각을 하셨다면 뭐 실수한 거겠지, 잠시. 미토콘드리아에서 물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버리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완전히 끝장이 나지 않지만 미토콘드리아 없이도 여기까지는 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나머지 2개를 이제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에다 집어넣고 부탁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이것은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거 이제 새롭게 이거 판을 짜자 해서 진화한 것이 이제 유기호흡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질에서 그다음에 중간에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 두 번째 단계는 뭔가 이상한 로타리에서 이렇게 회전문 돌리듯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드디어 대박을 치는 거지. ATP를 전자 전달 과정이라고 하는 세 단계인데 얘기했듯이 첫 번째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부분적으로 그냥 가고 여기서부터 하면 돼. 포도당은 해당 과정은 무엇이냐? 결론이 딱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 게 뭐냐? 포도당이 찔끔 산화되는 겁니다. 부분적인 산화.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그러니 산소는 미토콘드리아가 개입이 되지 않으니 산소는 전혀 필요 없고 산소가 없는 동안에도 이것은 진행될 수 있는 반응이고 그런데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그거 포도당 하나를 반으로 뚝 자르는데 니들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야? 대사 경로가 나오는 거지. 몇 가지 10단계 10개의 효소가 여기 쭉 늘어섰다는 얘기지. 자, 내가 잘라줄게 하면서 나 지금 답답해가지고 그냥 누군가 하나 딱 과감하게 가가지고서 포도당 하나 뚝 분질러가지고 얘다 여기 있다 이거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잘근 야금야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죠, 물론.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가지고 전반부에는 심지어 거기다 투자를 해요. 에너지를.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그 투자한 거를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ATP를 얻어내는 그런 방식이 것이고 이렇게 쫙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대충만 아는 것이지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일반 생물학을 수강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해당 과정을 전부 다 각 중간 이 단계 이 산물들과 효소까지 전부 다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 회로 돌아가는 그 구연산 회로 또는 시트르산 회로라는 그것까지 전부 중간 산물이랑 다 외우는 사람들을 봤어, 옛날에, 과거에.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느냐? 2달 있다 다 까먹더라. 그래서,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지. 그래, 네가 외워봤자 결국 다 까먹지 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안 까먹는다 하더라도 아무 쓸데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피로부산으로.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이런 여러 가지 중간산물들이 있구나. 각각의 중간산물들을 만드는 데는 효소들이 전부 다 들어가겠구나.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보통 책에 나와 있는 이거 사실 일반 생물학 책에 나와 있는 것인데 심지어
뭐 어쩌란 얘기야, 우리 보고. 이걸 다 외우란 얘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봅시다. 어디 갔어? 아, 내가 그거 안 갖다. 내가 이걸 그림을 다르게 그리겠는데 안 갖고, 이런. 바보. 이거 전부 다 싹 지우고 깔끔하게 요 당만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은, 여기에다 일단 처음에 인산기를 붙였다가, 들어가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들어가자마자 포도당에다가 감행하는 짓이 뭐예요? 포도당에다가 인산을 붙여버려요. 왜 그럴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 과정은 인산기를 붙이려면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를 뭐 투자하는 단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두 번째 단계에 가서 이제 그 투자한 에너지를 나중에 ATP 형태로 회수를 해서 결국 남는 두 배 장사 해가지고서 처음에 2개 ATP를 썼지만 4개 ATP를 얻기 때문에 2개 이득이다 해서 EATP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 궁금한 게, 아니 왜 여기다가 ATP를 지금 붙여놓는 걸까? 혹시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 혹시 답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ATP를 여기다 붙여놓으면 뭐가 좋은데? 반응성이 있어지는 거, 조금 뭐 인상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뽀개기가 쉬워지긴 하겠으나, 그거보다도 일단 먼저 너무너무 급하게 여기다 인산기를 먼저 붙여놓는 어떤 특징은 뭘까? 포도당이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다 인산기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포도당이 훨씬 더 음이온화 되겠지. 포도당은 물론 극성을 띠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미 OH 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포도당 그 자체로 친수성이라서 굳이 그렇게 잽싸게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세포막에는 포도당을 언제든지 바깥과 안으로 수송하는 수송체들이 즐비하단 말이에요. 포도당이 어쩌다 들어왔어. 우리의 진화를 생각해 봅시다. 포도당이 어디 있는지 그게 엄청난 관건이란 말이야. 당뇨가 괜히 생겼겠어요? 근데 이제 포도당이 들어왔어. 그러면 세포 안으로 딱 들어오면, 일단 들어왔는데 얘 절대 못 도망가게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인산기를 붙여버리면, 이제 너는 꼼짝 못해. 너는 도관해진 쥐다. 네가 어딜 나가, 이제. 그래서 일단 잡아놓고, 이제 슬슬, 일단 코너에 몰아놓고, 계속 진행을 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2분자 ATP가 생성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최종 단계에서 ATP가 대박이 나는 그 순간과 이것과를 나중에 다시 와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왜 책마다 무슨 기질 수준 인산화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중에 가서 무슨 뭐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더 환장하겠는 거는 뭐 화학적 삼투와의 연계에 의한 산화적 인산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유기호흡, 나중에 전자 전달기 과정에서. 그게 바로 ATP를 만들어내게 하는 큰 메커니즘이다. 혹시 고등학교 때 그것을 배웠어야만 됐었다면, 이해를 했었으면 다행이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였는데, 근데 대부분의 그냥 대학교에서도 이런 수준에서만 해도 그 얘기를 하면 그냥 대충, 알았어. 귀찮으니까, 이거는 유기호흡은 무조건 산화적 인산화야. 산화적 인산화와 무슨 화학적 삼투? 그게 뭔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학적 삼투와 연계를 통해 가지고 ATP가 합성이 되는 거야. 라고 일단 박아버립니다. 근데 그거의 뜻을 확실히 정말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 알면은 그건 오래 갈 것이고,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유기호흡을 정말로 이해를 해서 충분히 수업을 들은 의의가 있게 되는 것이라서 어쨌든 자, 여기서 NADH라는 것도 생기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이들이 정말 ATP를 크게 생성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얼핏 어떤 식으로 이 반에서도 내가 그 비유를 그렇게 했나? 들은 적이 있어요. ATP는 보통, 이건 미국에서 처음에 비롯된 얘기인데, 미국에서 일반 생물학 시간에, 수업 시간에 교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 책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ATP는 현금이다.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안 했나? 한번. ATP는 현금이고, NADH는 가계수표다. 하고, 책이라고. 가계수표는 우리나라에서 통용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저쪽 동네는 아직도 미개해서 가계수표 들고 가지고 크레딧 카드 대신 가계수표 쓰는 데가 많거든. 이상한 종이 쪼가리야, 그건. 무슨 장난감 종이보다도 못한 종이 쪼가리 들고 가서 가게에서 자기 이름 쓰고 서명하고 찍 찢어가지고 그게 돈이라는 거지. 그럼 받으면, 상인들은 은행에 가서 그거 받고 와야지. 은행에 가서 그 현찰로 이렇게 막 바꿔줘. 그런 식의 일을 하는 게 바로 요 NADH나 또는 또 다른 전자전달체가 그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 이것을 환전. ATP는 그냥 생기면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나 NADH는 직접 세포가 뭔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물질. 수소를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는 환원이 됐다는 얘기면서 전자를 끌고 다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환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상태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이제 나보다 더 센 친구가 나오면 기꺼이 산화가 돼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내줄 의도가 충분히 기꺼이 있다는 그런 아주 유용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전자 전달체가 이제 그런 산화 환원 반응의 보조 인자이면서 NAD가 있고 FADH2라는 두 물질이 있습니다. 요거는 FAD라고 하는 물질이고, 요것이 환원이 되면 FADH2가 되면서 전자 두 개와 전자 수소가 동시에 여기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전에 NAD라고 하는 이 물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이 내가 좋아하는 물질 부위이고, 니코틴이니까. 옛날에 좋아했던 물질, 지금은 안 좋아요. 니코틴이고, 이쪽이 그냥 뉴클리오타이드 물질이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 원래 이미 양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 하나하고 전자 두 개가 동시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굳이 상세하게 그것을 구분해서 외울 필요는 전혀 없으나 중요한 것은 NAD, FAD 둘 다 수소와 전자를 받아들여서 환원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수소와 전자를 내던지고 산화될 수 있는 그런 중간자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 전체적인 유기호흡 과정에서 중간중간 여기저기에서 여러 개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목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것들을 전부 이제 모았다가 주합? 주합이란 말이 있나? 한국말? 주합? 없나? 주합. 모은다는 얘기가 주합이란 말이 돼요? 되나?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모아서 갖다 전자 전달기에다 갖다 주면 그것들이 이제 ATP를 형성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ADP는 이제 광합성에 나오는 것인데 비슷한 물질이니까 그때 가서 언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피루부산이 두 번째 유기호흡 두 번째 단계인 이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구연산 회로 또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 얘는 TCA 사이클, TCA 회로 또는 구연산 회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더라? 뭐 하나 회로 이름. 근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은 그 회로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들을 다르게 붙이는 것인데 요점은 뭐냐면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목적이 이 NADH와 FADH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질 때 원재료는 NAD, FAD 산화가 된 상태가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포도당은 완전히 이산화탄소로 돌변해서 여기서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산화가 되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포도당이 완전히 이산화탄소로 날아간다고 해서 어쩌면 여기서 바로 그 산소가 이산소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산소는 저 끝에 과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요 두 번째 단계인 뭐 TCA 회로가 끝날 때까지도 산소는 필요 없어, 사실. 그러니까 산소 없이도 여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실제적으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선 이건 아예 시작도 안 됩니다. 세포에서 산소 없다라고 감지가 되면 아까 만들어진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피루부산인지 뭐니 그 삼탄당을 어딜 들어가고 완전 차단시켜서 딴 데다 써버리지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이건 뭐 그냥 쑥쑥 지나가도 돼. 중요한 것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회로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회로가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회로로 돌아가나? 아까 해당 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일렬적으로 대사 경로가 직선적으로 있었잖아. 그렇다가 6탄당이 3탄당으로 돼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끝 상황 종료가 됐잖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뺑글뺑글 뺑뺑이를 돌리지? 중간 산물들을 다 재활용하려고 그러지. 맞아. 그러니까 아까 그 중간 산물들은 차이점이 뭐냐면 해당 과정에 있는 중간 산물들은 이렇게 계속 변용이 되면서 최종 산물 이렇게 변화야만 되는 게 그게 목적이야. 근데 여기서 일단 아까 그 3탄당짜리가 어찌저찌 해가지고서 여기서 일단 두 개로 만든 다음에 얘가 처음 진입 물질이거든요. 2탄당짜리 아세틸 코엔자임이라고 하는 2탄당. 코엔자임 자체가 워낙 큰데 거기도 코엔자임은 중간에 살짝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요 2탄당 요것만 기억을 하면 돼. 요게 들어가가지고서 얘를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돌려 이쪽 저쪽으로 돌려치기 하는 과정에서 은근슬쩍 탄소 하나 떡 쓱 빼버리고 하고 있는 사이에 또 탄소 하나 쓱 빼버리고 해서 이산화탄소 두 개를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서 다시 돌아가자 하려고 이렇게 회로로 돌리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의 회로가 광합성에서도 돌아가요, 이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무슨 뭐 처음에 이 당을 포도당에서 생성된 이 이탄당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 탄소 4개짜리가 옥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요 탄소 4개짜리가 가서 영접을 해가지고 일단 6탄당으로 변했다가 요것을 살짝 5탄당이 됐다가 4탄당이 됐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요소에서 요 FADH와 NADH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를 이런 식으로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을 에너지 요원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 이거 만드는 거죠. NADH 만드는 거야. 사실 뭐 탄소 자체야 포도당에 들어있던 탄소 자체를 이산화탄소로 뭐 내쫓든 뭐 하든 크게 내알 바가 아니고 그것들을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이 바로 그 전자들을 이제 갖다 바칠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그 널널한 공간을 뭐라 그러죠?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 널널한 속에 우리의 텅 빈 공간처럼 그 공간을 영어로는 매트릭스라고 얘기하죠. 미토콘드리아. 그걸 한국말로 그냥 기질. 매트릭스는 그냥 번역한 게 기질이에요, 기질. 그러니까 어디든지 매트릭스는 기질이지, 기질. 그러니까 무슨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내부 공간만 특별히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자 전달계 과정까지가 전자 전달계 과정은 조금 이제 설명을 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를 분노케 하는 어째? 산화적 인산화, 그 다음에 화학적 삼투,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가셔야 될 것 같네요.